tell. Forgive me for allowing myself to. Your music was so strong.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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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Con la chica. Don't look too happy to be going to America. It's not America. 자, 고마워 달팽이관 음악영화 탑10 12영화는요. 아유 오랜만에 소개하네요. 이게 얼마만이야? 얼마만이야? 그러네. 나가겠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두 사람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당신이 재즈를 만든 사람인가요?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군. 나는 젤리 롤 모튼. 자네의 이름은 뭔가? 저는 데니 부드맨 TD 레몬 1900. 뭐라고? 데니 부드맨 TD 레몬 1900. 그 이름인가? 그렇습니다. 10위는 피아니스트의 전설. 네. 피아니스트의 전설. 뭐라는지 잘 모르겠다. 오랜만에 소개하는데 발음에 좀 신경 써주길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알아요. 예. 피아니스트의 전설 The Legend of 1900라는 제목이죠. 네. 예, 1998년작입니다. 우리가 시네마 천국에서 예, 소개했던 감독. 말레나도 했었죠. 예, 말레나 때도. 예, 주세페 토르나토레. 네, 감독. 주세페 토르나토레. 예. 근데 이 감독이 저는 몰랐는데 네. 우리가 그 눈물 최루탄 영화에서 소개했던 Everybody's Fine 각본을 또 썼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원래 이탈리아 영화 리메이크한 거예요. 아 그래요? 리메이크였어요. 예. 소데스까. 소데스네. 외국어를. 예. 그리고 주연 데디 부드만 TD 레몬 1900. 예, 이름 길죠.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이 숫자예요. 예.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예, 이런 비슷한 이름이에요. 그 팀 로스라는 배우가 이 역을 했습니다. 팀 로스는 팀 로스. 우리 그 영화에서 소개했었죠.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아닌가요? 거기 안 나오는데. 거기 안 나오네. 저기 뭐 펄프 픽션? 펄픽션에 나오죠. 펄프 픽션. 예. 주로 이 사람은 예. 악역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완전 주인공에다가 좀 아주 흥미로운 캐릭터로 나왔죠. 대부분 악역이나 저는 좀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가 유스 위다운 유스인가? 예. 그 영화에서 아주 코폴라가 만든. 예, 놀랐어요. 예, 이 영화에서 최고죠. 팀 로스의 최고의 연기를 볼 수 있는 그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1900의 친구, 네. 가장 친한 절친 맥스 역으로는 예. 프루이트 테일러 빈스라는 배우가 그쵸. 나왔죠. 우리 그 노스바스의 예, 노스바스의 추억의 그 재밌는 예. 아주 맥주 캔 던지는. 예. 노스바스가 이거 전이죠. 네. 전이에요. 예. 진욱이랑 좀 닮았어요. 네, 그 저랑 닮은 것 같은 게 자꾸 저도 자꾸 매치가 돼. 자꾸 보면서 좀 난데 그게 방해가 자꾸 되더라고요. 트럼펫 부는 난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 저거 좀 제가 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니 이분 눈이 좀 불안정해서 네, 눈이 약간 불안정. 긴장할 때마다 양쪽으로 심하게 동공이 네. 흔들려. 그리고 그 1900가 피아노를 잘 친다는 소문을 듣고 도장 깨기를 하러 온 재즈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젤리 롤 모튼. 예, 젤리 롤 모튼 역으로는 클라렌스 윌리엄스 3세라는 배우가 예. 나왔습니다. 여기 젤리롤 모튼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에요. 예, 실존 인물이죠. 실제로 그 렉타임 피아노라고 하죠. 네. 피아노로 쿵짝쿵짝. 이 사람이 왜 재즈 창시자라고 얘기가 되냐면 네. 처음으로 그 음악을 재즈를 네. 퍼블리시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판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듣게 했던 녹음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재즈의 창시자라는 얘기가 있죠. 네. 선구자구나. 네. 근데 재즈의 창시자 뭐 이런 말은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재즈라는 건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 1900가 네. 배에서 못 내리는 사람인데 배에서 태어나고 네. 내리지 못한 사람인데 한 여자한테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죠. 배 안에서. 예.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배를 한번 내릴 뻔하죠. 예, 그 여자 거의 내렸어. 예, 거의. 그 여자 그 소녀 역으로는 멜라니 티에리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예. 예, 그리고 배에서 태어난 이 1900를 주워서
아주 정성껏 키운 아버지 그렇죠. 예, 데니 부드만 역으로는 빌 런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네, 음악은 애니오 모리코네가 시네마 천국과 마찬가지로 네. 감독과 음악을 같은 사람이 했습니다. 연주를 직접 하지는 예, 피아노는 그렇죠. 못한 사람 쳤는데 그리고 음악한 사람의 로저 워터스가 들어가 있던데요? 이거는 여기 테마 음악을 네. 로저 워터스가 가사를 붙여서 아 그래요? 그 로스트 보이스 컬링인가 그 노래 싱글로 만들었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 타이틀에 들어가 있어요. 그 영화 제일 끝나고 제일 예, 마지막에 끝나고 나오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크레딧에 네, 크레딧 나오는데. 맞아요. 가사가 그래서 붙은 노래가 네, 로저 워터스는 핑크 플로이드의 베이시스트. 예, 그죠? 핑크 플로이드의 리더였죠. 예. 싱송라. 싱송라. 싱어송라이터. 싱송라라고 예, 합니까? 요즘 싱송라라고 부릅니다. 예. 괜찮네, 싱송라. 예. 나도 싱송라인가? 그렇죠. 아유. 싱은 좀 불렀지. 시절이었지. 싱은 소녀지. 무슨 술 처먹고 노래하는 거? 형 그 얘기는 즉슨 형이 술 처먹고 녹음한 거 같잖아요. 유전시키지 너도 형한테. 네, 이 영화는 2000년 잘했어. 네, 2000년 골든글로브에서 음악상 받았습니다. 2000년에. 예, 2000년에. 음악상 받았어요. 네, 골든글로브에서. 역시 뭐 아우, 정말 좋아요. 이 영화. 오스카에서는 안 줬군요. 음악상 네. 후보에만 오르고 네. 치사하게. 아무튼 이거는 뭐 엔니오 모리코네의 수많은 엔니오 모리코네가 500여 편의 음악을 했으니까 영화 500여 편의 예, 음악을 500여 했다고요? 편의 영화음악을 했으니까 뭐 진짜 돈 많이 벌었겠다. 돈도 많이 벌었지만 이 사람은 영어를 못 해요. 엔니오 모리코네가. 아예 못해요? 예, 영어 못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탈리아를 떠나서 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헐리우드 음악가들이 이탈리아 간 거야? 찾아와서 작업도 다 이탈리아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녹음? 녹음도 이탈리아에서 하고 다 이탈리아에서 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이 사람한테 상을 안 줬던 것 같아요. 그쵸. 맨날 존 윌리엄스한테만 주고 네. 엔니오 모리코네한테는 좀 상을 안 거만하다고 생각했나? 그게 아니고 아카데미. 좀 이 그 상 받고 이러려면 로비도 좀 하고 좀 관계자도 만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엔니오 모리코네는 정말 음악만 한 사람이에요. 영화랑 음악만 한 사람이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영화사를 뒤흔들었던 세 가지의 영화 음악. 뭐? 말하고 그러니까 늘 얘기하셨다고. 늘 얘기했는지 늘 얘기했다면 뭘 기억을 얘기했어? 못하네. 늘 얘기해도 까먹어. 뭐지? 큰일 났네 우리 오샤키. 조스. 조스. 존 윌리엄스의 빠밤, 그죠. 빠밤. 그다음에 사이코. 사이코. 사이코에서 최가창이 음악을 넣어주고 있어요. 예. 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가 이 엔니오 모리코네의 석양의 무법자. 그게 황야의 무법자입니까? 석양의 무법자입니까? 황야 아니에요? 석양의 무법자 무법자 같아요. 같은데? 네. 예, 그게 왜 그 달라 3부작 달라 트릴로지라고 네, 하죠. 네. 그 영어 제목으로는 뭐 The Good, Bad and Ugly 뭐 달라 뭐 Fistful of 달라 뭐 이렇게 나오죠. 네. 그게 우리 제목으로는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놈놈놈. 아니야. 아니 놈놈놈이 그걸 따라한 리메이크한 거예요. 그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속 무슨 속 성향의 무법자인가 속 황야의 무법자인가 있어요. 그거 항상 헷갈려서 나중에 우리가 혹시 서부 영화 할 일 있으면 그때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네. 그게 처음에 나온 게 Fistful of Dollars고 그 다음에 For a Few Dollars More가 그 다음이고 제일 마지막에 The Good and the Bad and Ugly 놈놈놈이에요. 그게 1960년대 중반에 매년 나왔어요. 64, 네. 이런 식으로.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하죠. 그렇죠.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도 하고 네. 이 스파게티 웨스턴의 뭐 황제였던 세르지오 세르지오 레오네의 영화들을 다 엔니오 모리코네가 했었죠. 그 사람의 음악을 하면서 이제 헐리우드랑 연이 닿기 시작한 거 근데 아닐까요? 아니요, 세르지오 레오네도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 사람 그러니까 이 그 영화들로 헐리우드에 알려지면서 그렇죠. 연이 이제 맺어진 거 그러니까 아닐까? 이탈리아에서 만든 서부 영화가 스파게티 웨스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웃긴 거지. 이탈리아 배우들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런 사람 네, 나왔지만 그래서 이 엔니오 모리코네가 그때 그 수많은 이 서부 영화를 음악을 막 하다가 어떤 음악의 진일보를 이뤘어요. 왜냐하면 이 처연한 음악 이 엔니오 모리코네의 그 심볼 그 그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스캣 같이 따라라라라 따라 따라라. 근데 난 서부 음악이 그런 음악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그 클로즈업과 함께 그 음악이 나오면서
이게 그 우리가 그 전에 뭐 원서 어폰 타임 인 아메리카에서 나왔던 그 음악이잖아요. 사실 다 사실 비슷해요. 뭐 러브 어페어도 그렇고 약간 자기 복제하는 면이 끊임없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존 윌리엄스 우리가 맨날 헷갈리는 스타워즈 슈퍼맨 레이더스 그거 헷갈리듯이 근데 그거 참 그거 내가 극복했어. 왜냐면 네. 요즘 그 프로야구에서 정근우 주제가가 네. 레이더스더라. 그래서 정근우 그럼 주제 그게 극복이 돼요? 뭐 그거 알면? 있잖아 이글스의 정근우 이글스의 정 근데 이게 이거는- 레이더스야. 이건 완벽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인가 레이더스가 이거라고 레이더스가 보면 제일 알아. 쉬운데. 이게 제일 쉽고 이게 구분이 쉬워. 이거는 돼 있어요. 슈퍼맨하고 스타워즈는 구분이 안 돼. 스타워즈 해봐. 빠바바밤빠밤. 빠빠빠. 기억 안 나. 지금 똑같은 거 레이더스잖아. 아무튼 네. 우리가 아, 조니 윌리엄스 아주. 그래서 정근우 덕에 좀 덜 헷갈려요. 아무튼 엔니오 모리코네가 했던 그 수많은 영화들 음악들 중에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좋아하는 음악들 있잖아요. 좀 더 좋아하는 영화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음악가의 어떤 음악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다른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제목이 피아니스트의 전설이죠. 네. 영어 제목은 The Legend of 1900, 1900의 전설. 네. 이 피아니스트의 이름이 1900, 1900년 이름이 숫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음악하는 사람의 얘기를 음악과 함께 풀어냈기 때문에 음악 영화 우리 11호 소개하기 아주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워요 12. 예, 뭐 저는 아까워요. 엔니오 개인적으로. 모리코네를 짚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음악 영화 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이 영화가 좀 뭐 판타지고 좀 허무맹랑한 것도 있지만 하지만 토르나토레의 이 이탈리아 스타일의 아주 멋있는 촬영과 전개, 연출 뭐 이런 거랑 묻어가지고 엔니오 모리코네의 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잖아요. 저는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의 음? 뮤지션 버전. 그러니까 마피아 버전이 아니라 그렇죠. 뮤지션 버전이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 우리 전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얘기를 할 때 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그 굉장히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 나는 얘기인데 네. 이 음악이 이 영화를 완전히 그렇죠. 다르게 만들었다. 그렇죠. 그 얘기한 것처럼 그게 또 대부랑 다른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이 음악 이 영화에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처연하고 슬픈 사람의 어떤 네. 인생의 얘기인데 네. 이 음악 때문에 영화가 너무 이렇게 확 빛이 나는 느낌이 고급지게 들더라고요. 됐지.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이 이탈리아 감독이고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영화 만들고 시네마 천국도 마찬가지고 네. 뭘 하다가 이 영화가 처음으로 영어 대사가 있는 영화였어요. 그렇죠. 예, 이탈리아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헐리우드 영화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뒤로 이제 우리가 전에도 했었던 말레나 이런 영화들이 나온 거죠. 아무튼 엔니오 모리코네에 의한 엔니오 모리코네의 의한 뭐라고? 위안은 아닌데. 하여튼 뭐 이제 나이가 90살이 다 되신 노 음악가의 음악이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예. 영화를 선택할 때 주로 감독이나 배우를 선택하는데 음악가 때문에 선택하는 영화라고 하면 엘리코 모리코네인 것 같아요. 엘리코 모리코 엘리코 모리코네라서 영화를 엘리코 보게 모리코 사다코 뭐라고? 사다코는 사다코 예. 그렇죠. 엔니오 모리코네가 음악 했다 그러면은 영화를 일단은, 보게 되죠.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되죠. 그렇죠. 예, 뭐, 최근에 그 영화 했었죠. 그 헤이트풀 에이. 헤이트플레이. 거기 나왔죠. 플레이, 맞다. 타란티노. 예. 예. 퀸틴 타란티노 거기에 팀 로스가 나오나요? 네, 팀 로스. 아 그러네. 맞아요. 최근작 사형 집행이 최신작이네. 그러니까 팀 로스는 항상 퀸틴 타란티노 영화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저수지의 예, 개들에서도 맞아요. 예. 그 배신자로 나오고 그러네요. 저수지게들. 예, 항상 퀸틴 타란티노 영화에 나오곤 하는 팀 로스가 여기서 1900이시고 이 왜 1900가 됐고 이 왜 배에서 안 내리는지 예. 스토리를 잠깐 네. 들어볼까요? 예. 다시 한번 이름을 말씀드리면 데드 부드만 TD 레몬 1900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음. 그 버지니아호라고 예. 굉장히 큰 유람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크루즈? 예. 네. 대서양을 건너는 그렇죠. 예, 이민자들을 실어 나르는 예, 유럽과 음. 미국을 오가는 예. 예, 그런 아주 큰 배에 이 주로 이탈리아에서 베누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배에서 네. 1등 칸에서 한 아기가 발견이 돼요. 네. 예, 그 아기가
1900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렇죠. 1월 1일 날 발견한 예, 거죠. 1월 1일에 발견을 해요. 근데 막난 아기인데 그 아기를 버리고 버려진 거예요, 아기가. 그렇죠. 근데 그 아기가 그 TD 레몬이라고 써 있는 박스 안에 네, 레몬 박스에서. 네, 레몬 박스 안에 담겨져서 버려지죠. 그렇죠. 근데 이 데드 부드만이라는 뭐라고 그러잖아요. 노동자죠, 노동자죠. 거기서. 그 배 선원에게 그 아기가 발견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얘가 TD 레몬 박스 안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그렇죠. 데디 부드만 자기 이름을 따고 TD 레몬 그 박스 이름을 따고 1900년생이니까 그 1900년을 까지. 예, 처음 시작하는 날에 태어난 발견된 애니까 그렇죠. 1900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1900라고 불러요. 네? 우리로 따지면 20세기가 예. 되겠네요. 1900. 예. 그러니까 20세기. 20세기 소년이네요. 그렇죠. 20세기 소년입니다. 예.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배 간부들한테 이제 발견되면 뺏길까봐 그렇죠. 몰래 숨겨서 키워요. 음. 무슨 기관실 같은 데서. 그렇죠. 밑에 그 석탄을 예, 떼니까 예, 예. 거기 기관실에서. 예. 근데 이 아이가 그 외롭게 선원들 사이에서 바다를 보면서 자라나는 거죠. 배 안에서. 엄마 없이. 예, 엄마 없이. 나중에 아빠한테 그거 물어보잖아. 마마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불쌍해. 예. 여자의 손길이 없이 큰 거야. 그렇죠. 그리고 우유도 뭐 이상한데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먹이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그 아주 거친 노동자들 예. 사이에서. 기름 먹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했는데 엄청난 피아니스트 같은 천재였던 거죠. 거지. 예. 재능을 갖고 있었던 거죠. 말도 안 돼. 예. 교육도 안 받았는데. 그렇지. 막 들은 막 쳐. 그냥 생각한 대로 보는 대로 치죠. 예. 갑자기 무슨 소나타 같은 걸 막 쳐. 예. 피아노 처음 본 날. 그래서 이 안에서 그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 배에 이제 그 그쵸. 밴드나 이런 걸 이제 그 안에 멤버가 되고 엄청난 피아니스트로 이제 거기 이제 악단이 되는 거죠. 있죠. 이제 네. 거기 1등 손님들을 위한. 네. 우리 타이타닉 봤잖아요. 그거 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그랜드 이렇게. 볼룸 같은 게 있고 네, 거기에 빅밴드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밴드에 이제 소속돼 있는 그 그렇죠. 자연스럽게 트럼펫 주자인 맥스와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가 되죠. 맥스와. 하지만 이제 얘는 내리질 못해요 배에서. 그렇죠. 왜 내리지 못할까요? 정신적인 문제 같죠? 그렇죠. 내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 배를 못 떠나는 거야. 네. 그 중간에 이제 내리려고 할 때 그 빌딩 숲을 보고 네. 뒤돌아서잖아. 그렇죠. 마지막에 그리고 왜 못 내렸는지도 얘기하죠. 설명하죠. 얘기하죠. 예. 그 얘기를 아. 듣고 맥스가 이해를 예. 하죠. 근데 이제 얘가 그 굉장히 그 유명세를 떨치니까 젤리 롤 모튼이라는 육지에. 예, 육지에서 소문을 듣고 한번 데리고 와라 그러는데 배에서 못 내린대요. 그러니까 찾아온 거야 거기를. 그렇죠. 실력을 보려고. 실력 보려고. 근데 보란 듯이. 아, 네, 뭐 보란 그 듯이 장면은 실력을 뭐- 보여주고요. 전 그 장면으로 1위를 주고 싶은데. 뭐 자세한 장면 나중에 얘기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소녀를 그렇죠. 발견하고 명반을 하나를 남기고 그 다음에 그 소녀를 찾아서 떠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영원히 그 배가 이제 마지막에 사라지게 이제 배가 이제 유효 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폐기 처분이 될 때 함께 그 배와 운명을 달리하는 피아니스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그 노베첸토라고 원래 네. 원작이 있는 거죠. 우리 전에 그 이거 한번 봄 기획사에서 예. 티켓도 협찬해 줬잖아요. 예, 맞아요. 한번 이벤트 보시- 했었죠. 그때 뮤지컬 뮤지컬 그러니까 약간 음악? 예. 극이었나요? 그 피아니스트 예. 박정아 씨가 피아노 예. 하고 뭐 이렇게 약간 모노 드라마였죠. 예. 이게 원래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도레가 예. 보고 영화화한 거죠. 자기가 대본을 써가지고. 네. 근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했고 뭐 이미 시네마 천국에서 음악을 해줬던 엔니오 모리코네한테 이제 이탈리아 말로 했겠죠. 도와줘라. 음악 좀 해줘라. 도와줘라. 형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엔니오 모리코네가 알았어.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음악을 또 막 써대기 시작했겠죠. 엔니오 모리코네가. 나는 엔니오 모리코네가 했던 뭐 많은 음악들 다 좋은데 이 피아니스트의 전설 여기에서 그 이 소녀를 보고서 피아노를 치는 네. 그때 막 음반을 뜨고 있잖아. 네. 레코드판을 막 그러니까 기계를 다 갖고 와서 그렇죠. 배를 안 떠나니까 예. 레코드사에서 왔어. 네.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되냐 복각이라 그러나 그거 하여튼 음반을 이렇게 긁어요. 네. 그러면서 막 뜨죠. 근데 얘는 이제 뭐 축구곡 같은 거 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소녀 선실 창밖에. 밖으로 밖에 아름다운 소녀가 있는 거야. 그걸 보고서 음악이 탁 하는 거죠. 처음에 보면은 얘네들이 그 볼룸 같은 데서 1900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 음악을 이렇게 피아노로 이렇게 쳐주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봐봐. 그러면서 막 이상한 그 영화 음악을 막 즉석에서 막 만들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맥스가 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얘 도대체 음악의 끝은 어딘가? 너의 대체 음악은 어디서 나오니? 했더니 내 옆에 앉아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서 걸음걸이에서 비롯된 그런 음악들을 보여주고 한 여자의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이제 음악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거가 갑자기 이 소녀를 보고서 너무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게 음악으로 나오는데 그게 지금 나오는 이 테마입니다. 정말 나는 엔니오 모리코네의 수많은 영화 음악 중에서도 정말 손에 꼽게 음악이 영화에서의 음악이 나한테 다가왔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저는 음악도 음악인데 그 소녀의 그 걸음걸이에 그렇게 팀로스의 시선이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소녀가 이렇게 창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시선이 계속 따라가면서 피아노를 치는데 그 멀리 이렇게 배의 바다, 창이 네.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뒤에 배경은 바다고. 그 소녀의 모습이 이렇게 딱 드러나고 그 소녀가 약간 이 바람에 약간 그치 머리가 이렇게 그 날리면서. 컬리한 그쵸. 머리가 이렇게 싹 날리는데 저는 거기서 궁금했던 게 그 소녀가 안이 보였을까가 저는 궁금해요. 안 보였어. 안 보였잖아. 그쵸? 그래서 그랬겠죠? 나중에 이렇게 보는 게 자기 얼굴을 보는 거야. 그쵸. 거울처럼. 그건지 아니면 맞아. 그래서 이렇게 빨리 쳐다볼 수 없지. 그래서 거울처럼 왜 어두운 데 있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자동차 안에서 그런 일 그렇죠. 많이 당하죠. 근데 그 아름다운 그 입술 두꺼운 여자애 걔 이름이 뭐였지? 멜라니 티에리. 아니 그건 배우 이름이고 여기서는 이름도 모르나? 그냥 소녀라고 나오던데. 그렇죠. 근데 이 소녀의 아버지를 그 미리 만나죠. 그 몇 년 전에. 네, 그 그렇죠. 하모니카 부는 반달레온 하는 아코디언 하던 아저씨. 아코디언이었나? 그래서 그 장면만으로도 그냥 충분히 추천해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 한 장면으로. 그렇죠. 그 피아노를 즉흥적으로 물론 뭐 즉흥은 아니겠죠. 근데 여러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저는 진짜 센 장면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세다. 예, 정말 센 장면. 보면서 하는 장면이 그 소녀가 나오는 그 장면. 녹음씬. 예, 녹음씬. 그리고 그 폭풍우 속에서 볼룸에서 이렇게 피아노가 막 흔들리면서 그냥 장면? 파도에 막 그 예. 피아노 같이 막 맥스와 1900가 예, 처음 만날 때. 만나는. 예. 그렇죠. 그 뭐냐면 완전 판타지 장면. 예.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면서 마치 그 볼룸에서 춤을 추듯이 그렇죠. 피아노가 이렇게 막 그 그렇죠. 쫙 볼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 장면? 저기 김연아가 이렇게 그치 스케이팅을 하듯이 네, 스케이팅 하듯이 그쵸. 그냥. 왈츠를 치죠. 삼박자 왈츠를 계속 치면서 빠른 거. 그리고 그 젤리 롤 모튼과 대결하는 피아노 대결하는 그 장면. 저는 그 장면이 저는 그 장면 설명 좀 해봐요. 현피. 피아노 현피. 그 장면 어떻게 그 일단 그 장면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젤리 롤 모튼이 이제 그 연주를 하고 있는 그 장소에 드디어 나타납니다. 조용해지지? 젤리 롤 모튼이 배에 탄 건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창밖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싹 들여지면서 누군가 오고 있다. 그렇지. 예, 모든 사람이 이제 숨죽이고 있습니다. 젤리 롤 모튼이 이제 다가와서 네, 바로 피아노 자리를 뺏고 이제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배틀이죠. 그치. 요즘 말로 예, 배틀을 이제 연주 배틀을 벌이는데 나와봐. 그렇죠. 다 있지.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배틀이 처음에는 사실 약간 밀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고요 한번 거르고 한번 치고. 처음에 그쵸 캐롤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젤리 로버튼이 한번 연주를 하고 뒤로 이제 칵테일 바 쪽으로 빠져갖고 이제 자, 술을 너 한 잔, 얼마나 하나 보자. 너 이제 너 순서야 네가 쳐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1900이 1900이가 그냥 앞에 나가고 20세기. 치는데
간단한 캐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약간 실망해. 야유하지. 예, 약간 실망의 눈빛.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있던 밴드도 돈을 걸었어요. 맥스는 막 1년치도 번 돈을 월급을 다 걸고 그랬는데 아니, 반응이 이상한 거지. 근데 저는 거기서부터 조금 이상했던 게 그 캐롤을 치는데 젤리롤 모튼이 옆에 따라준 술을 안 마시고 표정이 이상해져요. 기분이 나빠서 그래. 근데 저는 거기선 기분이 약간 나빠하는 기분이 거야. 나빴겠죠. 자기는 되게 이렇게 무시당했다 정석껏 했는데 생각하는 약간 거죠.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에 지금 진욱이 네가 뭐 뭐 얘기하는지 알죠? 왜냐면 고수들은 그쵸. 이 손 그쵸. 놀림이나 이거를 터치만, 들으면 터치를 듣고 알거든. 터치와 이 느낌만 제가 봐도 알 보죠. 것 같아서 근데 거기 고요한밤 치면서 약간 중간에 좀 놀거든. 중간에 약간 이 박자도 좀 타고 이 좀 다르게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얘가 느끼고 지금 그런가. 아니야. 나는 거기서 기분 나빴다. 물론 기분 나쁜 게 더 큰 중요하지 거겠죠. 않은 거야. 그건 네,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아직 두 번째 곡으로 이제 젤리를 좀 더 센 걸 합니다. 좀 더 센 걸 했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뭐 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너 쳐봐 또. 1900이가 또 앉아서 여기서 좀 놀랬던 건 똑같이 카피해서 한 번만 한 번만 듣고 심지어는 들으면서 눈물까지 흘렸거든요. 맥스 갖고 야 너 좀 열심히 좀 해봐. 딴 얘기도 했어. 막 딴 얘기하고 막. 내가 돈 걸었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저 사람 너무 잘 쳐. 야 그냥 저 사람이 따면 안 돼? 막 그러고. 나도 돈 걸 수 있어? 나 저 사람한테 걸래. 막 이럴 정도로 반응을 보이는데 똑같이 치지. 앞에 나가서 똑같이 치는데 처음 저는 듣는 여기서 음악을. 또 달라했어요. 똑같이 치는데 또 달라. 뭐가 달라? 힘이 다르고 이 터치가 이게 너무 다르고 박자도 조금 빨리 해서 막 땡겼다 말았다를 중간에 약간 쪼개 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젤리로 모튼도 이게 조금씩 약간 얘가 뭔가 쪼여와. 마치 아마데우스에서 네. 모차르트가 살리에리가 친 거를 자기가 좀 바꿔서 이거 좀 고치면 되겠네. 그러면서 막 그때 살리에리의 표정 있잖아. 그 열등감.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카피를 똑같이 치고 나서 사람들의 야유는 이제 막 원성이 이제 자자합니다. 막 야 뭐야 똑같은 곡이잖아 막. 근데 저는 이제 그놈의 다른 거를 본 거죠. 제가 본 것도 아마 젤리로 모튼이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안 되겠다.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빠른 곡을 칩니다. 네, 막 손을 너 이거 한번 따라해봐. 이 기교까지 네가 할 수 있어 막 치고 나서 어디 똑같이 연주해봐 하면서 빠집니다. 그랬더니 담배를 하나 달라 그렇지. 예, 담배를 하나. 왜냐면 그 처음에 첫 곡을 연주할 때 젤리롤 모튼이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담배를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그냥 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피아노 어떻게 보면 주인 이 1900이 입장에서는 약간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은 담배를 못 피우고 이 피아노에 뭔가 담배를 올려놓고 이렇게 핀다는 거. 당구장 아저씨가 당구대에 담배 올려놓고 피우면 그러면 싫어하잖아. 얘기하시잖아요. 담배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이 담배가 타 들어가는데 끝에 조금만 더 타 들어오면 이 피아노가 약간 그쵸 까맣게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신경 썼나 싶었는데 어찌 됐건 이제 마지막 연주 때 이제 새 담배를 무슨 영화를 다 얘기하고 있어. 지금. 얘기하라고 이 장면은 네 그러면서 이런 걸 원하냐고 묻습니다. 이런 걸 원하냐고. 속주를 원해? 갑자기 이걸 원하는 거야 하면서 치기 시작하는데 이거 형 저는 이 피아노 이거 원래 혼자 이렇게 칠 수 있어요? 그냥 이거 저기 한 명이? 손풀 때 친. 한 명이 이건 이렇게 칠수 더빙한 거야 더빙. 그렇죠. 중간 중간에 더빙했더라고. 이걸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혼자 못 칠 것 같아서. 뭐 빨리 돌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아무튼 쳤어요. 예, 네. 아무튼 엄청나게 빠른 속주를 막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온몸이 막 온 얼굴이 땀으로 막 흥건하게 막 땀이 뚝뚝 떨어져서 쳤습니다. 젤리로 모튼은요 이 술 한잔 하려고 잔을 들었다가 잔까지 떨어뜨리고 잔이 깨지고요. 어떤 사람은 피던 시가를 떨어고 자기 바지에서 시가 타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어떤 여자는 가발이 벗겨져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로 모든 사람이 숨지면서 그 빠른 속주를 지켜보고 있다가 곡이 딱 끝났어요. 딱 끝났는데 박수가 나오기 전에 우리 1900이가 갑자기 올려놨던 그 새 담배를 딱 한 불이 안 붙은 담배를. 불이 안 붙은 새 담배를 딱 드니 피아노 줄에 갖다 댑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 담배 부시 하면서 불이 붙습니다. 만화냐? 이야 이런 개판타지가 그냥. 그러면서 불 붙은 담배를 그대로 가더니 그 담배를 그냥 젤리로 입에 촥 물려줘? 넣는 순간 온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행가를 치고 막. 그렇죠. 그건 좀 판타지지. 판타지인데 예. 좀 닭살 돋는 판타지인데 저는 영화 보면 그 장면이
기억나죠? 예. 아무래도. 근데 저는 진짜 담배불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이번에. 아 그래? 못 봤었어요. 담배불 저 소리 질렀어요. 진짜 연주가 끝났을 때 저도 그냥 숨 죽이고 진짜 반쪽 발 들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는 담배를 그렇게 할 거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담배를 꺼내 불이 쳤는데 내가 오 소리를 내가 엄청나게 질렀어. 진짜. 완전 몰입했구나. 완전 몰입했어 완전. 그래갖고 저는 서부의 총잡이들 총싸움하는 거 똑같구만 뭐. 이 담배 저 담배 불 붙는 장면은 진짜 판타지지만 저기 저 뭐야 저 고바야시 저 뭐예요 고바야시 발 졌던 거 뭐야? 유저 서스펙트. 유저 서스펙트 그 반전 그거 마지막 그 장면처럼. 칼자 소재. 야 저는 진짜 박수를. 근데 이 영화를 여러 번 보면 사실 처음에는 봤을 때는 그 장면 되게 재밌고 엑사이팅하잖아요. 그 현피 붙는 거 아니야 이른바. 현피라고 그러면 자꾸 전문 용어를 못 쓰세요. 전문 용어 쓰세요. 아이고, 그냥 그게 현피가 뭐지? 인터넷에서 막 서로 싸우다가 이제 서로 얼굴 보고 싸우는 거지. 현실 PK인가? 현피가? 근데 여기 피가 또 현실 피아노가 되니까 현피죠. 영어에서는 듀얼이라고 그러죠. 듀얼. 둘이서 이렇게 돕고다 이렇게 뭐냐? 다이다이. 다이다이로 붙는 거. 그런 거 언제나 봐도 흥미진진하죠. 이런 거. 이거 뭐 옛날 무협전에서 일기토라고 하잖아요. 일기토. 1대1로 붙는 거. 뭐 관우랑 여포랑 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뭐 재밌는 장면이고 영화를 몇 번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런 아주 음악과 사소한 대사라든지 그냥 팀로스의 표정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와닿아요 나중에. 그리고 지금 나는 이거 뭐 여러 번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팀로스가 갖고 있는 이 철학, 응? 배에서 안 내리고 그 이유. 그렇죠. 그리고 너희 육지 사람들과 다른 이 어떤 고고함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지만 굉장히 어떤 그 음악으로 승화된 이 사람의 어떤 그 철학이 보여서 뭔가 이게 여기 가르침이 있지 않나 이런 있죠. 생각까지 들더라고 나는. 예. 맥스를 이해시키잖아요. 너 처음 봤다며? 근데 그 철학이. 그걸 벌써 느꼈어? 처음 느꼈죠. 봤는데? 근데 이게 참 물론 뒤에 가 고수인데? 아니 뭐 느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 철학이 얘가 배에서 내리지 않는 이 이유와 이 철학이 맥스를 이해시키고요. 결국 이거는 자기가 죽음을 선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건 정말 대단한. 저도 사실은 약간 이해가 됐어 갖고. 근데 나는 그 두려움인 것 같아.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 처음 그 얘기를 하잖아요. 피아노 건반은 처음과 끝이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무한의 연주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배에서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끝이 안 보이더라. 끝이 안 보이더라. 그 세상은. 네. 나는 거기서 어떤 음악도 연주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마지막에 맥스와. 그러니까 이 영화는 시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맥스가 이제 망해가지고 얘는 악사로서의 그것까지도 포기하죠. 마지막에 그거를 하면서 첫 장면이 전당포에 가서 팔죠. 자기 트럼펫을 맞게 파는 장면이 그렇죠. 납니다. 그러면서 한 곡만 연주해도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불어볼게요 하면서 그렇죠. 그 테마를 연주하는 거예요. 네. 따라리라 이거 좀 카바레가 됐는데. 아무튼 여기서 트럼펫인데 여기서 이 정도 맥스 정도로 부르려면 굉장히 잘 불러야 되는 거예요. 트럼펫 굉장히 잘 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1급 세션맨이 분 거야. 이 지금 빈스 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아무튼 그걸 딱 불고서 근데 그 멜로디는 내가 아는 멜로디라면서 그 전역부 주인이 뽀개진 그 LP판을 그렇죠. 복구한. 그렇죠. 복구했어. 돈 많이 들. 그걸 튼 거야.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사연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00의 얘기가 시작이 되죠. 예. 그래서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죠. 1900년대 초로 얘기가 돌아가고 이거는 지금 1900 전쟁 후라고 하니까 45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의 에픽의 얘기가 사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있는 거고 이 팀로스의 이제 전성기 그 배에서 전성기의 시절을 보냈을 때 얘기들 그때 나왔던 음악들 막 피아노 솔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빌리밥 손등이요? 프루이트 테일러 빈스. 아니 그 젤리로 모튼. 젤리로 모튼 이 사람이 그 뉴올린 그러니까 재즈가 일어난 곳이 뉴올린스잖아요. 그 최가 장면나 가봤다고 자랑하는 뉴올린스. 가봤어요? 가본 사람 있어? 아니 근데 아니 전 충분히 자랑거리가 네가 될 또 거라고 자랑할까봐 내가 선수 치는 나만 거야. 가본 사람 아니 뭐 없잖아요. 그 어디 맨날 자랑하진 않았잖아. 아니 그 뉴올린스 얘기 나오는데 배 얘기를 안 아픈가 하고 있길래 내가 배 아픈가 불안해서 그냥 얘기해 보는 거야. 하여튼 그 뉴올린스 얘기를 둘이 하잖아. 거기 가봤냐고. 거기가 재즈라는 게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 나이트런드레가 그러잖아. 그 사람 젤리로이 가고 나서 F 재즈 하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욕을 막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갖는 이제 한계는 내가 이런 수많은 음악 영화들의 태반이 우리 같이 아둔한 그냥 백성들이 보기에 어떤 천재 비극적 생을 산 천재 이거에 너무 포커스가 많이 된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음악 영화들이 천재에 포커스하고 그 천재가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비극적인 생을 사는 천재에 많은 그런 게 포커스가 돼서 사람들이 그걸로 뭐라 그래야 되나 카타르시스를 얻어요. 그러니까 천재인데 그 대신 쟤는 행복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그 코드. 그거는 또 약간 좀 씩한데. 그러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이런 음악 영화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음악하는 사람 얘기는 재미없잖아. 근데 음악 굉장히 잘하거나 아니면 천재인데 아니, 뭐 천재가 역경을 겪은 사람이 결국은 천재가 된다닌가? 아니 얘는 천재인데 역경을 겪은 거죠. 천재인데 역경을 겪는 이 천재 문제가 있구나. 얘는 그렇죠. 얘는 천재는 이 영화. 나면서부터 천재니까 얘처럼 피아노 그 한 번 듣고도 그대로 따라치는 애들 뭐 이런 게 천재니까. 근데 너무 좀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영화 다음에 그 대만 영화 무슨 말할 수 없는 비밀인가? 네,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 것도 보면 여기 이렇게 피아노 그 배틀하는 뭐 이런 것들 오마주가 있죠. 그런 듯이 좀 음악 영화들이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많은 영화들이 그런 코드가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왜 그런 걸 좋아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은 이런 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흉내조차 안 낼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가진 능력에 그래서 취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들에 계속 뭔가 환상 같은 걸 자꾸 가질 수도 있는 거지. 그 사람 별뜻 없이 얘기한 것들에 의미를 자꾸 부여하고 옛날에 그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 정치영 할 때 옷 입고 막 돌아다니 그 무슨 거지?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 그 저기 하인이 옷 하나 잘 입고서 저 빙대요? 빙대요. 맞아. 빙대요 핫바지로 보이냐 그거잖아. 맞아.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천재의 다른 이미지를 좀 더 씌우는 것과 방금 오샥이 얘기한 분대로 인정은 천재로서는 그냥 추앙하는 사람도 인정하지만 약간 거기서 좀 먼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았어라고 하는 어떤 데코레이션들 정도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대중들이 사람들이 모차르트나 베토벤처럼 좀 이렇게 천재인데 좀 불행한 뭐 귀가 먹는다거나 일찍 죽는다거나 사실 바하나 하이든 영화는 안 나오는데 오래 산 사람들 핸델 이런 사람들 얘기는 안 나오는데 미술 쪽에서도 고호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는 해도 루벤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는 안 하잖아요. 갈등 없는 이야기가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포커스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 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비극적인 거를 사람들이 우리가 약간 개구리한테 돌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군중 심리 같은 거. 그런 것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영화 중간에 그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배에서 그 여자를 쫓아 그리고 세상으로 발을 첫 내디디려고 할 때 계단 내려가는 거. 계단 내려가는 거기 뭐 거기서 계단 오게티 있어? 아니 오게티가 아니고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내려갈 것 같았잖아요. 반쯤 중간에서 내려가지. 딱 중간 정도 서갖고 고민을 한 번 더 때리다가 모자를 벗어서 모자를 아, 공중으로 맞다. 날린 장면이 있어요. 모자를 던지지. 근데 이 모자를 던질 때 이 모자가 바람을 타고 쭉 돌아서 바다에 툭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휙 하고 돌아서서 올라와요. 동전 던지기와 똑같은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에 굉장히 단순하게 그렇게 봤어요. 만일 모자를 돌려서 얘가 땅에 이 떨어지면. 모자가 땅에 떨어졌으면 저는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자가 날아가는 거를 쭉 지켜보다가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에 떨어진 장면을 계속 지켜보다가 갑자기 휙 돌아서 그러네. 올라오더라고요. 동전 던지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순간 혹시 어떻게 보셨나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할 수 있다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 그 사람은 모자로 결정한 거야. 아니 모자를 던진다는 게 그 이렇게 안녕이라는 의미도 있잖아. 물론 이제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나도 동전 던지기로 봤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나 5번 봤는데 네. 나는 이 영화에서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여기 이제 이탈리아와 뉴욕을 그 베노아랑 뉴욕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 이탈리아에서 지중해 해가지고 예. 대서양에서 이탈리아 이민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중간에 이탈리아 음악도 쳐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그 뉴욕의 자유여신상이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메리카 그렇죠. 그 얘기가 나와요 계속. 그렇죠. 근데 그 이민자들이 가득 찬 배가 도착지에 딱 도착하는 그 땅을 발견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들이 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난 대부 2. 첫 장면이 그거잖아요. 이 돈꼴레오네가 이탈리아에서 딱 미국으로 오는 그 배가 거기서도 아메리카라고 그렇죠. 아메리카하고 나오죠. 지은 것 그거는 이제 대부 2에 대한 약간 오마주 같기도 하고 저 영화 있죠. 피와 뼈. 난 그 영화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피와 거기서 한국 조선 사람들이 배를 가득 타고 제주도에선가 뭐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가는 거기서 일본에 착 나왔을 때 그 공장에서 막 연기가 나고 조선 사람들의 그게 있어요. 난 근데 그 장면이 피와 뼈 그 되게 씩하고 싫다고 그랬잖아 그때 그 영화. 근데 난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아 그 영화에. 그래서 그 배가 이렇게 부감으로 찍은 거 있거든. 배가 좀 굉장히 잘 찍었어요. 잘 찍었어요.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요. 그게 마치 이게 꿈을 쫓아 아니면 현실에서 도피해서 가는 사람들의 어떤 절실함과 희망과 절망과 이런 게 다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왜?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준비를 한 게 뭐였냐면요. 오게티는 아니고 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게 수많은 조연이 나옵니다. 배 위에. 아 군중실에서 한 840명 정도 누가 헤드폰 보고 있지? 헤드폰이 아니고 이 카메라가 자유여신상을 이제 보는 것처럼 카메라 워킹이 쫙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자유여신상을 보면서 손을 쫙 흔드는 장면이 있어요. 카메라가 저 배 머리부터 해서 쭉 훑고 내려옵니다. 모두 다 자유여신상 쪽으로 손을 흔들고 있는데 유독 한 명이 카메라를 보고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너무 재밌는 장면이 그래? 있습니다. 정말 그 수많은 관중 중에 한 명이 유독 한 명이 카메라를 보고 손을 흔들고 있어요. 잠깐 그거를 감독이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편집할 때 다 봤을 텐데 혹은 그런 경우는 오케이 컷을 내기 위해서 꼭 모니터 현장 모니터를 할 텐데 그 오케이를 한 이유는 그거 있지 않을까? 완전 군중씬이라서 안 되지. 안 될 수 있을 다시 거예요. 찍기는 모니터링이 안 되지, 어렵고 그거. 진짜 한 그 명이 진욱이도 저도 이 영화 되게 여러 번 봤는데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욱이는 아마 세다가 발견했을 거예요. 진짜 멈춰놓고 본 거지. 네, 멈춰놓고 사람 세다가 발견했을 저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누군가 카메라를 볼 것이다 하고선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있었어? 의도가 사람 수를 세려고 본 게 아니고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군가 카메라를 볼 텐데 하고 찾았는데 한 명이 카메라를 보고 손을 흔들어서 이 사람 잘 그게 걸렸다. 네 관심법으로 찾은 거지. 그죠? 관심법으로 찾은 거지. 이거는 남자 여자? 남자요. 심지어 모자를 벗으면서 보란 듯이 카메라. 얘는 거기 이제 배우 협회 이런 데서 쫓겨나는 거지. 네? 뭐 이 영화 뭐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참 좋고 음악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근데 그 영화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저는 해피엔딩 같은데요. 그래? 보고 나서의 감상이 나는 좀 궁금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가 아니면 약간 슬퍼지는 건가 나는 그게 좀 궁금해. 나는 이거 되게 뭐랄까 좀 이상해요. 나는 이 영화 보면 음악 때문에 그런지 좀 막 이렇게 좀 흔들려 있는 것 같아. 내가 약간 느낌이 음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대 맞은 것 같고. 아니 그게 뭐 충격적이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좀 흔들려. 이 영화를 보면 마음이 좀 흔들리면서 예쁜 여자 본 것 같고. 그 여자도 옛날에 98년 99년 그때 봤을 때는 얘가 되게 예뻤는데 지금 보니까 뭐 그냥 입술 꺾고 아니. 그냥 매력 있잖아요. 아니 이 영화를 본 감상이 예쁜 여자 본 것 같냐고요.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 1900가 되고 싶진 않잖아. 그렇게 그렇죠. 배 안에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 천재인데 그러고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도 마음은 좀 어때? 진욱이는 이번에 처음 봤다며. 네, 어땠어? 처음 봤죠. 저는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영화의 엔딩이 그 앞으로 이제 앞에 씬부터 쭉 말씀드리자면 맥스가 이 티디 레몬이 1900이 분명히 배에 있다라는 판단하에 그 음반을 들고 곳곳을 다니면서 그 폐허가 된 배에서 계속 음악을 틀잖아요. 그 찾지. 네, 찾는 거죠 사실. 맥스는 살리려고 하는 거지. 1900. 그렇죠. 처음엔 못 찾다가 나중에 그 음반을 가져갔지. 그렇죠. 근데 이젠 없나 보다 해서 확 뒤돌아서 이제 층계로 올라가다 느낌 이상해서 봤을 때 그 그림자로만 딱 거기 사람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잘 안 보이다가 카메라가 클로즈업 이렇게 주민이 쫙 되면서 거기서 이제 이 1900에 이제 목소리가 딱 들리죠. 이 음반 어디서 났냐 하면서 이제 그 말이 딱 들리는데 저는 약간 그게 엔딩의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그 굉장히 너 이 영화 보면서 울었니 혹시? 울진 않았어요. 담배불 붙었을 때 울었냐? 그때는 소름이 돋아서 눈물이 좀 그때는 어찌 됐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어둠에
이렇게 숨어 있는 드러내놓기 싫은 이런 모습과 그게 약간 영화로 끝까지 좀 이어져서 저는 그래서 그 맥스와 그 다음에 둘의 대화가 있거든요. 그 둘의 대화가 아까 최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88개의 건반은 유한하다. 내 음악은 무한하다. 그러니까 이 유한한 건반 사이에서 무한한 음악이 나오는데 막 이런 이제 대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좀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지금 나는 어떻게 나는 뭘 쫓아서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마지막에는 저도 물론 이거는 해피엔딩은 아닌데 저는 이게 본인의 행복을 저는 어찌됐건 선택을 했다는 걸로 보거든요. 그게 최 과장님의 말씀 얘기대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몰라도 그거는 저는 행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분명히 엔딩씬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좀 발칙한 상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탈출해? 1900이가 분명히 마지막 순간에 수영에서 빠져나왔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면서 그냥 영화를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디선가 피아노를 치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빠져나왔을 것이다. 네. 저는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 1900가 주인공이고 그 사람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점점 맥스를 맥스가 보게 되죠. 보이지? 네, 맥스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눈이니까. 네. 정말 그러니까 존경하기까지 했던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꼈던 정말 친한 친구이자 천재를 어떻게든 찾고 살리고 싶어서 그 이제 폭파되기 직전에 그 배에서 그쵸. 정말 애타게 찾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견해서 근데 설득을 해보는데 아 이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떠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시선이 이제 느껴져서 그쵸. 그게 약간 저는 좀 감상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맥스 예.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이거든. 그쵸. 왜냐하면 그 트럼펫을 받고 굉장히 이제 아침 동이 트는 데를 향해서 이렇게 가잖아. 네. 이 사람이 사실 좌절한 음악가인데 네. 새로운 힘을 얻고 그렇죠. 자기 가는 친구 거죠.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 친구의 마지막을 보고 자기 이제 잘 살아야지 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좀 믹스가 되는 것 같네요. 예, 아무튼 12로 그렇죠. 피아니스트의 전설 참 그거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피아니스트란 영화가 두 개가 있고요. 네. 그게 이제 로만 폴란스키가 만들었던 아드리안 브로디 나왔던 또 피아니스트란 영화 있죠. 그렇죠. 그 유태인 예. 도망다니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피아니스트란 영화 또 있어요. 여자가 피아니스트인 그건 영화. 저는 못 봤어요. 다른 그다음에 피아노란 영화가 있고 피아노 있죠. 피아니스트의 전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 피아노 치는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나팔관 뭐죠? 나팔관 고마워 나팔 달팽이관. 사부이가 그냥 달팽이관. 죄송합니다. 내가 미쳤나봐. 아니 음악에 여기서 나팔 불잖아요. 트럼펫. 달팽이관. 네, 달팽이관. 고마워 달팽이관. 고마워 달팽이관. 당황하셨어요? 음악 영화 12는 피아니스트의 전설입니다. 고마워 나팔관이 아니라서. 네, 입이 이론가적인 얘기고요. 자, 10번째 영화는 피아노 잘 치면 그냥 피아노에 불 붙게도 만들 수 있다. 였습니다.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